안녕하세요. 야담 과부입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귀를 기울여 보시지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매서운 칼바람이 사람의 살갗을 파고들던 아주 먼 옛날, 겨울이 유난히도 길었던 조선 숙종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얼어붙은 운명 속에서도 잃지 않은 따뜻한 마음 하나가 어떻게 거대한 복의 강물을 이루어냈는지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 시절, 경상도와 충청도를 잇는 험준한 길목, 문경세제는 살아있는 자들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9굽이 용틀이 많은 고갯길은 겨울이면 짐승의 울음 같은 바람 소리만 가득했고 한 번 내린 눈은 이듬해 봄이 올 때까지 녹을 줄을 몰랐습니다. 바로 그 고갯길의 중턱, 위태롭게 세상의 모든 한기를 짊어진 듯한 초가 주막 한 채가 있었습니다. 주막의 주인은 옥화, 30줄에 들어선 과부였습니다. 또 하루가 가는구나. 창호지에 스며드는 저 바람 소리가 마치 내 신세를 조롱하는 것만 같아. 언제까지 이렇게 굶주리며 살아가야 하는가. 나에게도 인연이 나타나 행복하게 살고 싶구나. 언제쯤이면 이 외로움과 가난한 날이 끝날까? 옥화는 텅 빈 주막 안, 유일한 온기인 깜빡이는 등잔불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는 아직도 비단 치마가 스치던 소리와 아버지의 서재에서 풍기던 묵향이 선명했습니다. 18, 정다웠던 서방에게 시집가 아들 도리를 낳고 보낸 3년의 짧은 봄날. 그러나 그 봄은 나라의 창궐한 역병과 함께 속절없이 져버렸습니다. 남편의 뜨거웠던 이마와 힘없이 풀리던 손의 감촉이 아직도 생생한데 세상은 그녀에게 너무도 차가웠습니다. 내년의 박복한 팔자가 우리 가문의 화를 불렀다. 시어머니의 그 모진 목소리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매일 밤 그녀의 귓전을 핥히었습니다. 결국 어린 도리의 손을 잡고 쫓겨나 남편이 남긴 마지막 삼짓돈과 제 몸에 지녔던 비녀, 가락지까지 모두 팔아 이 인적 없는 고갯마루에 주막을 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춥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픕니다. 안쪽 방에서 들려오는 아들 도리의 잠꼬대에 옥화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훔쳤습니다. 도리야. 미안하구나. 이 어미가 무능해서 너를 배고프게 하는구나. 조금만 참거라. 이 어미가 먹을 걸 구해오마.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잠든 아들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아직 솜털이 보송한 작은 얼굴. 저 아이만 아니었다면 벌써 이 모진 세상을 등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다. 옥화야. 정신 차려라. 저 아이는 내가 살아야 할 이유다. 하늘이 무심하여 내 행복은 앗아갔어도 내 아들의 미래까지 거두어 가지는 않으셨을 게다. 버텨야 한다. 내일은 길손 하나라도 오겠지?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주막의 낡은 살인문이 끼익 하고 얼어붙은 비명을 지르며 열리더니 거센 눈보라와 함께 사람의 형체 하나가 마당으로 쓰러져 들어왔습니다.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행색의 늙은 사내였습니다. 주모, 혹 계시오. 이 늙은 몸이 길 위에서 객사하게 생겼소이다. 염치 없으나 얼어붙은 몸뚱이 녹일 뜨끈한 국물 한 그릇만이라도. 그 목소리는 마른 나뭇잎이 얼어붙은 땅 위를 스치는 소리 같았습니다. 옥화는 부엌 솥단지를 떠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내일 아침 아들과 자신의 목숨을 이어줄 마지막 한 줌의 쌀이 들어 있었습니다. 옥화의 격렬한 내적 갈등, 숨소리가 거칠어진다. 안 된다. 저걸 내어주면 내일 우리 도리는 꼼짝없이 굶어야 해. 나도 버틸 수 없을 것이다. 외면해야 한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나 역시 죽음의 문턱에 서 있지 않은가? 하지만 저 사람의 눈을 보아라. 이미 삶을 포기한 저 눈빛. 만약 내 아버님이었다면 어찌하셨을까? 만약 내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찌하라 했을까? 사람의 도리는 하늘에 이치라 하셨지. 사람의 목숨은 온 우주보다 귀하다 하셨다. 내 한 끼 굶는 것이 어찌 한 우주보다 중하단 말인가? 옥화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녀는 곧 자애로운 미소를 지어 보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사내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날이 몹시 춥습니다. 변변치 않지만 제가 가진 것으로 상을 차려드리겠습니다. 옥화는 마지막 남은 쌀로 정성껏 밥을 짓고 시래기를 풀어 구수한 된장 국을 끓였습니다. 자신의 몫으로 숨겨두었던 자반고등어 한 토막까지 노릇하게 구워 올렸습니다. 그 정성은 마치 귀한 손님을 대하는 듯 했습니다. 사내는 말없이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을 뚝 떨구더니 허겁지겁 국밥 한 그릇을 비워냈습니다. 그가 숟가락을 내려놓는 소리는 마치 수도승이 경전을 내려놓는 소리처럼 경건하게 들렸습니다. 옥화는 주막에서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 짚을 더 깔아주며 하룻밤 푹 묵어가라 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은 거짓말처럼 고요하고 따사로웠습니다. 떠날 채비를 마친 사내가 옥화 앞에 섰을 때 그의 모습은 어젯밤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깨는 꼿꼿했고 목소리는 맑고 울림이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그늘은 간데없고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현자가 막 깨어난 듯한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마님. 어젯밤 국밥 한 그릇이 아니라 마님의 따뜻한 마음이 저를 살렸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천하를 떠돌며 사람의 얼굴에서 운명을 읽는 관상가입니다. 비록 행색은 남루하나 제 눈은 사람의 뼈 속에 숨은 운명까지 꿰뚫어 보니 부디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관상가는 옥화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신탁을 전하는 사제처럼 장엄했습니다. 마님의 상은 겨울 연못에 핀 연꽃, 즉 봉지연화의 지극히 귀한 상입니다. 그 마음은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맑고 고우나 운명의 연못이 꽁꽁 얼어붙어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님의 이마, 즉 관록궁은 맑고 높아본 뒤 귀한 신부님을 말해주나 슬픔의 선이 칼날처럼 가로질러 그 길을 막고 있습니다. 마님의 입술, 즉 출납궁은 인정이 넘치나 오랜 한숨의 핏기가 가셔복이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허나 마님의 미간, 즉 인당의 복의 불씨, 복화가 아직 꺼지지 않고 희미하게 살아있으니 큰 바람만 불어준다면 능히 세상을 비출 불길로 타오를 것입니다. 관상가의 시선이 옥화의 뒤에 선 아들 도리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이 경이로움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보십시오. 귓바퀴는 높고 단단하니 지혜를 경청할 것이요. 아이의 목소리는 맑은 절의 풍경 소리와 같으니 세상이 그를 주목할 것입니다.
저 눈빛은 들판의 참새처럼 부산하지 않고 마치 높은 언덕에서 군사를 살피는 장수처럼 고요하고 깊습니다. 이 아이는 작은 개울에서 살 붕어가 아니라 때를 기다려 하늘로 승천할 어린 용의 상입니다. 장차 나라의 기둥이 될 제목임이 틀림없습니다. 허나 관상가의 목소리가 다시 낮고 엄숙해졌습니다. 압이라는 큰 산이 없이 자라면 용은 뜻을 펼치기도 전에 시기와 모함의 거센 비바람에 날개가 꺾이고 말 것입니다. 이 아이의 창대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마님께서는 반드시 귀한 배필을 다시 만나 큰 강을 만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옥화의 떨리는 목소리. 어르신. 이 깊은 산골의 보잘것없는 과부에게 어찌 그런 인연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라도 한단 말씀이십니까? 관상가는 옥화에게 가까이 다가와 오직 그녀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비책을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청기를 누설하는 것이나 마님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함이니 잘 들으십시오. 지금부터 사흘 뒤 주막 동쪽 기둥에 드리운 그림자가 가장 짧아지는 정오에 잘생긴 회색 말을 탄 귀인 한 분이 이곳을 지날 것입니다. 그분은 무관의 풍채의 위엄이 서려 있으며 왼쪽 눈썹 위에는 오래된 칼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을 것이니 그분이 바로 하늘이 마님과 아드님을 위해 내린 동아줄입니다. 그분이 술을 찾거든 주막에서 가장 좋은 술에 반드시 가장 붉고 탐스러운 대추 한 알을 띄워 올리시오. 대추는 아들을 뜻하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니 지혜로운 귀인께서는 그 안에 담긴 무언의 기도를 알아보실 것이오. 명심하시오. 하늘이 내린 기회는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니 단 한 번뿐입니다. 관상가는 그 말을 끝으로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옥화는 한동안 꿈을 꾼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을 건 사흘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날, 옥화는 내가 지금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구나 쓴웃음을 지으면서도 주막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습니다. 둘째 날, 그녀는 가장 잘 익은 동동주 항아리를 따로 빼놓았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이라면 그녀의 메마른 가슴 속에서 희망이라는 이름의 작은 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셋째 날, 옥화는 깊은 평온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장독대에 고이 말려둔 대추 중 가장 실하고 붉은 놈으로 하나를 골라 마치 귀한 보석처럼 마른 행주로 닦고 또 닦아 비단 손수건에 쌌습니다. 이제 그녀는 결과를 하늘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약속한 사흘째 되는 날 정오. 고요한 산의 정적을 깨고 타그닥, 타그닥 규칙적인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옥화의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했습니다. 주막 앞에 멈춰선 이는 과연 위풍당당한 무관 차림의 장부, 바로 한성부 좌포도대장 김대감이었습니다. 그는 며칠째 이어진 공무의 피로를 풀러 온천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김대감의 위엄 있는 목소리. 주모. 날이 화창한 듯하나 길이 험해 목이 타는구나. 목이나 축에 시원한 술 한 사발만 내오너라. 옥화는 떨리는 손으로 술을 퍼담고 비단 손수건에 쌌던 붉은 대추 한 알을 술사발에 동동 띄웠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공손히 술상을 올렸습니다. 술사발을 받아든 김대감은 술 위에 뜬 붉은 대추를 보고는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이 산골 주막의 주모는 마음 씀씀이가 각별하구려. 내게 똑똑거비 같은 아들이라도 보라는 뜻인가? 옥화는 얼굴을 붉히면서도 지난 사흘간 마음속으로 다듬었던 말을 차분하고 단아한 목소리로 올렸습니다.
귀한 걸음으로 누추한 곳을 찾아주신 날이께 천한 몸이나마 저의 가장 귀한 정성을 보이고 싶었을 뿐입니다. 부디 이 술 한 잔에 여정의 피로를 푸시고 앞으로 가시는 길에 좋은 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옵니다. 김대감의 내면 독백. 허. 이런 깊은 산골의 주모에게서 어찌 이리도 고아한 기품이 느껴지는가. 말씨는 흐트러짐이 없고 눈빛은 슬픔에 젖어 있으나 한없이 맑구나. 내가 입고 있는 이 비단 관복보다 저 여인의 기품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인 까닭인가. 김대감은 그날 이후 한양으로 돌아가서도 옥화의 맑은 눈빛과 그녀가 띄워준 붉은 대추 하나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몇 해 전 아내를 여의고 텅 빈 대갓집에서 외로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김대감은 가장 믿는 부하를 불러 조용히 명했습니다. 며칠 뒤 돌아온 부하는 옥화의 기구한 사연과 그런 역경 속에서도 고운 심성을 잃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소상히 고했습니다. 보고를 들은 김대감은 자신의 외로움과 그녀의 고독이 하늘이 맺어준 인연의 끈임을 확신했습니다. 또 몇 달이 흐른 어느 봄날, 고요하던 산골 주막으로 화려한 비단으로 꾸민 큰 가마가 당도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나올 만큼 큰 행렬이었습니다. 고운 비단 옷을 차려입은 중매인이 가마에서 내려 낭낭한 목소리로 김대감의 청혼 사실을 알렸습니다. 중매인의 낭낭한 목소리. 한성부 자포도대장 김대감 나리께서 주막의 옥화 마님을 정실 부인으로 맞이하고자 이렇듯 예를 갖추어 청혼하는 바입니다. 그 순간 옥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지난 10년의 서름과 한을 씻어내는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옥화의 기나긴 겨울은 끝이 나고 눈부신 봄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도리의 손을 잡고 한양의 높은 대갓집 안방마님이 된 옥화. 세월은 흘러 어머니의 지혜와 새아버지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도리는 마침내 장원급제하여 나라의 큰 기둥이 되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이제는 장성하여 늠름한 관복을 입은 아들 도리가 서재에서 아버지 김대감과 나란 일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도리의 정고 힘있는 목소리. 아버님, 이번 흉년 대책으로 소생은 장반들이 모아놓은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주어 백성들의 배고픔을 달래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배고플 때를 생각하면 그들이 얼마나 배고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 모습을 이제는 얼굴 가득 온화한 미소만이 남은 옥화가 따뜻한 차를 들고 들어오며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아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대감의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 부인, 보시오. 당신의 그 마음씨가 우리 가문을 일으키고 이 아이를 나라의 동량으로 키워냈소. 나는 평생 당신에게 갚아도 모자랄 큰 복을 받았소이다. 자, 이제 이야기의 끝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깟 국밥 한 그릇이 술 한 사발이 사람의 팔자를 통째로 바꾸었다고. 하지만 정녕 그 운명을 바꾼 것은 자신의 마지막 양식을 굶주린 이에게 기꺼이 내어줄 줄 알았던 옥화의 따뜻하고 어진 마음씨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지금 세상이 춥고 혹독하게 느껴질지라도 당신이 베푸는 작은 친절 하나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딘가에서 꽁꽁 얼어붙은 운명을 녹이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씨앗은 언제, 어떻게 싹을 틔울지 아무도 모르지만 인연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대한 복의 나무로 자라나 당신과 당신의 후손에게까지 그늘을 드리워 줄 것입니다. 이제
겨울 연못에서도 끝내 꽃을 피워낸 그 옥화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가슴속에 따뜻한 온기로 담아두시길 바랍니다.